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일본연구실장 박성황입니다. 오늘은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가 현 총리의 과거 관방장관 시절의 발언입니다. 그 당시에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규정을 했고, 또 스가 현 총리가 과거에 우익 민족주의 성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아베 총리의 계승자죠. 그리고 현재도 아마 우익 민족주의 연구단체 한 6개 정도에 가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후천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스가 현 총리는 지금 일본의 개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위해서도 위기관리를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파심에서 앞으로 다시는 일본에서 안중근 의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재고를 하지 않도록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 또 하나는 10월 26일이 안중근 의사 하얼빈 거사의 111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안중근 의사를 단지 총을 잘 쏜다, 용감하다, 그리고 애국심이 충만해 있다, 그런 인물로 평가하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안중근 의사를 이번 기회에 생각을 해봄으로써 옷깃을 여미는 의미에서 제가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중근 의사 시리즈는 제가 4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유튜브에서는 안중근 의사가 당대 최고 명사수였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다음 유튜브에서는 안중근 의사가 행동하는 전략가였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리순 감옥에 있어서의 선비와 사무라이들, 이런 제목하에서 리순 감옥의 5개월간 생활을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안중근 의사의 평소 철학인 동양평화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특히 제가 해외에서 오래 근무를 하면서 대통령 방일 행사 등 경호 업무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년간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경호 전문가는 아니지만 문외한은 아닙니다. 그런 입장에서 지금까지 안중근 의사 관련 공판 기록, 그리고 신문 조서, 그리고 안중근 의사 자서전, 그리고 당시의 언론 보도 등등 영화, 그리고 사진 등 모든 자료를 제가 구입 가능한 자료를 거의 봐왔습니다. 그래서 입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은 안중근 의사가 당대 최고의 명사수였다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하얼빈 현장의 여러 가지 경호 상태 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밖의 부분을 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왜 이토 히로부미를 타켓으로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를 타켓으로 한다는 얘기를 언제부터 했냐면은 10개월 전에, 그러니까 1909년 1월 달에 단지 동맹을 했습니다. 그래서 12명이 모여서 모두 왼손 약지를 자르고 거기에 대한독립 만세를 쓰는 그런 자기네들 의식을 하면서, 그때 내가 이토 히로부미를 3년 안에 죽이지 못하면 내가 자살할 것이다, 그렇게 언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1905년부터 한국에 초대 통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합방의 기초를 다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는 여러 가지 한국에 대해서 많은 나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동양 평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타겟으로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토 히로부미를 타겟으로 할 때 당시에 이토 히로부미의 일정과 만주의 사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이토 히로부미는 만주 하얼빈에서 러시아 외무장관인 코코프체프와 만주 관련해서 이권에 대해서 회담을 하러 왔던 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10월 12일 날 동경을 출발해서 시모노세키 그리고 류순을 거쳐서 장춘 하얼빈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사 바로
20분, 30분 전에 열차 안에서 코코프체프와 러시아 만주의 경영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사실 이거는 한일 합방에 대한 전초 작업이었습니다. 주변 환경 정리였죠. 자, 당시에 만주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주 지역은 원래 청나라 땅이죠. 그런데 청나라가 아편 전쟁에서 지고 나서 10개의 서구 열강이 몰려와서 중국의 땅을, 조금 땅을 조차하는 과정에서 만주를 러시아가 행정권을 갖고 통치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은 청나라 땅이고 행정권은 러시아에 있고, 또 당시 1909년이니까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러시아를 이긴 상황이어서 만주를 양분하는 그런 전략으로서 이 이토 히로부미와 코코프체프하고 그 당시에 그 열차 안에서 회담을 한 거죠. 그 당시에는 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은 미국이 만주에 세력을 개입하고자 하는 첩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일본이 하루빨리 러시아와 자기네들이 만주를 양분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자 했던 겁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만주의 지도를 보면 장춘에서 하얼빈까지 가는데 약 20개 정도의 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는 처음에 그날 새벽에 관성자에서 출발해서 체가구를 거쳐서 하얼빈에 도착하기로 되어 있는데, 당시 안중근 의사는 이 계획을 어떻게 세웠냐면은 관성자, 체가구, 하얼빈 이 세 군데를 타겟으로 했는데 결국 하얼빈으로 됐습니다. 그 과정은 상세히 말씀드리고, 일단 그 만주 지역의 특성이 그렇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것은 남만주 철도 주식회사의 존재입니다. 남만주 철도 주식회사라는 것은 영국의 동인도 회사, 그리고 한국의 동양척식 회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쉽게 말하면은 식민지를 먼저 가서 하는 수탈 기업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철도 회사뿐만 아니고 유통업, 제조업, 그러니까 만주의 모든 산업을 관할하는 그런 회사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일본 직원이 2만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교롭게 우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스가 현 총리의 아버지가 당시 남만주 철도 회사에서 근무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중근 의사가 또 당시에 총상 2분 중에 한 사람이 남만주 철도 회사의 이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상사를 총상을 입힌 그런 사람으로서 스가 현 총리는 아버지로부터 들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이 남만주 철도 회사, 주식회사를 우리는 눈여겨봐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얼빈 거사에 대해서 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얼빈 거사는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될 것은 안중근 의사의 1인 작품이었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거사를 계획한 구상, 그리고 인원 모집, 그리고 거사 자금 동원, 그리고 거사를 지휘하는 거, 거사를 실행하는 거, 거사에 책임지는 걸 전부 안중근 의사 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왔다는 거죠. 거사를 분석을 어떤 각도에서 보냐면은 사전에 거사를 하기 전에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 찍는다는 것은 의례식인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거사에서 목숨을 바치겠다는 의미죠. 그 다음에 사전 정찰을 합니다. 사전 답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가장구실을 댑니다. 그리고 또 이 거사가 그쪽에서 잘못될 경우 또다시 제2조를 편성을 해가지고 하는 이중 타켓 작전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서 어떤 돌발 사태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현장에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그런 방식을 하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엄격히 비밀을 엄수하는 이런 나름대로의 안중근 의사의 보관이 있어서 이런 거사가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거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단 이 거사가 성공했던 것은 천부적인 능력과 노력이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원래 활쏘기와 총쏘기 그리고 말타기를 잘했죠. 이번에 벨기에제 브라우닝 권총 M1900이라는 권총이 있는데 이 권총이 8발 들어가는데 그 8발 중에서 7발을 쐈습니다. 7발을 쐈는데 6발이 명중을 했죠. 그 한 발이 명중을 안 했는데 그것도
무로다 귀족원의 외투를 맞고 왼쪽 손가락을 맞았습니다. 이건 명중이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은 통상 7발 중에서 6발이 명중이었다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은 안중근 의사가 풍부한 사격 경험이 있었다는 거죠. 안중근 의사는 의사 1년 반 전에 3개월 동안에 집중적으로 총쏘기 훈련을 했습니다. 거의 이토 히로부미야하고 7m 간격에서 총을 쏘았는데 총을 쏜 그 각도가 지금 현장에서 보면은 누구도 그걸 맞추기가 아주 힘든, 지금 현 상황에서 맞추기 힘든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토 히로부미가 움직이고 총 쏘는 안 의사도 움직이는 상황에서 양쪽이 타켓와 쏘는 사람이 다 움직이는 상황에서 그것도 정면이 아니고 옆에서 총을 쐈다는 겁니다. 안중근 의사의 나중에 내일을 살펴보니까 옆에 팔을 맞고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2발이. 그리고 나중에 한 발이 복부를 맞았는데 안중근 의사는 평소에 총을 잘 쏘고 또 이 사냥에 특기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안중근 의사 자서전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옆에서 총을 쏠 때는 반드시 상박을 맞춰라. 상박을 맞추면 반드시 명중하게 돼 있다. 상박이라는 것은 어깨부터 팔꿈치죠. 옆에서 총을 쏠 때 어깨부터 팔꿈치를 맞으면 반드시 그 사람한테 치명상을 주게 돼 있다. 이거는 나중에 의사들이 부검할 때 다 증명한 내용입니다. 7발 중에 6발이 맞았죠. 3발은 이토 히로부미를 정확히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관통을 2발 하고 또 1발은 복부에 맞추고 나머지는 거기에 같이 수행을 한 가와카미 이 총영사의 팔, 그리고 또 모리 수행원의 왼쪽 허리, 그리고 또 하나 남만주 철도 회사의 이사였던 다나카의 왼쪽 발을 맞췄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총을 쏘았는데 저희들은 이제 조금 이미 이제 그 사실은 알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은 어떤 악조건에서 이 거사가 성공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이토 히로부미는 을사 5조약에서 원태우라는 열사가 을사 5조약에 대한 반감으로 돌팔매질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노출이 안 돼야 된다고 그래서 사진을 일체 공개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이 나와도 대부분 흐릿한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를 일면식이 없고 또 사진도 흐릿한 상황에서 그냥 수염이 나고 키가 1m 56이라는 이 내용만 가지고 그 많은 관중 수행원을 중에서 그걸 골라서 사격을 한다는 겁니다. 나중에 보시겠지만은 안중근 의사는 일본 환영 군중 속에서 일본 기자 신분으로 원래 거기에 위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튀어나와서 러시아 의장대가 있는데 튀어나와서 러시아 의장대 바로 옆에서 움직이는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악조건에서 이 거사가 수행됐다는 겁니다. 통상 여러 가지 저격 사건이 있습니다. 문세광 사건, 그리고 또 케네디 사건. 이걸 보면은 문세광 사건 같은 경우 보면은 조총련이 뒤에 조직이 있었죠. 그리고 또 문세광 사건은 본인이 움직이면서 박정희 대통령을 타켓으로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 당시 연설 중이라서 고정된 타켓이었습니다. 그래도 문세광이는 맞추질 못하고 옆에 있는 유경사를 절명시켰죠. 당시에. 그걸 실패한 거죠. 자, 케네디 대통령을 암살한 오스월드는 비해병대 저격수였습니다. 그런데 소련에 나중에 거주를 했죠. 그런데 이 오스월드는 건물 6층 높이에서 고정된 자세에서 밑에 케네디 대통령의 차량을 향해서 발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스월드는 그 다음날 나이트클럽 사장한테 총살을 당했죠. 왠지 모르게. 그리고 또 나이트클럽 사장은 또 감옥에 있다 바로 죽습니다. 뒤에 엄청난 흑막이 있는 거죠.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의 거사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거사와 비교해서 하얼빈 거사는 움직이는 물체를 움직이면서 쏘았다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것도 특히 옆에서 사격을 했다는 게. 여기 보시면은 상황도가 있습니다. 이 상황도를 보시면은 이토 히로부미 열차에서 코코프체프와 20분 30분 동안 회담을 하고 내려서 러시아 사람들과 수행원들과 하나가 돼가지고 이동을 해서 유턴으로
일본 대표단, 당시 그러니까 하얼빈에서 내노라는 사람은 다 모인 거죠. 일본 대표단, 또 청나라 관료들, 군인들, 그리고 러시아 의장대를 사열했습니다. 러시아 의장대를 사열할 때 그때 마침 타이밍을 잡았던 거죠. 러시아 의장단에서 바트로총을 했습니다. 바트로총을 하자마자 군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군악이 울려 퍼지니까 총 쏘기는 아주 좋았던 상황이죠. 또 바트로총을 했기 때문에 모든 러시아 군인들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움직이는 이토 히로부미를 움직이면서 가서 쏘았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현장에 유연하게 대처했다. 이 점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얼빈 거사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치밀한 계획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소한의 투자였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치밀한 계획은 뭐냐? 가상신분 준비를 완벽하게 했습니다. 가상신분을 어떻게 했냐? 일본 기자로 가상신분을 했죠. 그래서 당시 체가구역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성자역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출발한다 그래서 원래 관성자를 가려고 했는데 거사 자금이 부족해가지고 관성자를 못 가고 체가구역만 갔습니다. 그래서 체가구역에서 협력자인 우도순과 조도순, 통역과 그 다음에 거기서 거사를 할 우도순이를 거기다 내려놓고 하얼빈에 안중근 의사 혼자 온 거죠. 그리고 거기서 안중근 의사는 유동하라는 통역을 대동해서 왔는데 당시 당일날 아침에 하얼빈역을 통과할 때 러시아 군인한테 일본 기자라고 가상신분을 댔어 통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전에 사전 답사를 충분히 했다는 거죠. 하얼빈 역사. 그리고 체가구 역도 사전 답사를 다 했습니다. 안중근 의사도 가고 당시 우도순 그 현장 조장도 거의 입회를 하고 원래 관성자까지 가려고 했는데 그건 거사 자금이 부족해서 못 갔던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비밀 유지를 하는데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당시 4명이 이 거사에 동원이 됐죠. 2명은 통역이었습니다. 당연히 러시아 땅이니까 러시아 그리고 군인이 지키고 있으니까 통역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2명이 거사를 하게 된 건데 1명은 체가구역에서 이걸 거사를 할 계획이었고 1명은 하얼빈역에서 거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최소 인원이었죠. 자, 최소 시간입니다. 당시 10월 초에 이 거사를 본격적으로 계획을 해서 10월 26일 날 했으니까 많아봤자 보름입니다. 블라디보스톡에 10월 19일 날 와서 10월 21일 날 블라디보스톡을 출발해서 하얼빈에 10월 22일 날 도착합니다. 그래서 우도순이라는 또 하나의 협력자가 있죠. 우도순 동지한테 이 거사 계획을 얘기한 게 10월 20일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통역인 우도순과 같은 행동을 했던 조도순 러시아 통역한테 거사 계획을 얘기했던 게 10월 23일입니다. 그리고 자기 통역,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의 통역인 유동하 통역한테 얘기했던 건 그날 거사날 아침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 비밀 엄수가 철저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소 인원을 배정을 했다. 4명이죠. 통역 빼면 사실 2명이죠. 최소 시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초에 구상을 해서 바로 블라디보스톡 와서 이 거사를 했다. 15일 동안에 4명의 인원이 거사를 했죠. 자, 다음에는 거사 자금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황해도 의병장인 이석산한테 가서 100원만 빌려달라고 그랬습니다. 이석산이 돈이 없다 그러니까 이석산이 다른 돈을 거기서 거의 뺐다시피 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숙집 주인인 임성백 씨한테 50원을 빌리려다 실패를 했죠. 또 유동하라는 통역한테 돈을 빌리다 실패를 했습니다. 결국 거사 자금이 없어서 당시 이토 히로부미가 출발하는 관성자역까지 가지도 못하고 이런 거사 자금으로 이런 인원으로 이런 시간에서 이 거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또 하나는 과감한 행동력입니다. 거사 시간을 나중에 정밀 분석해 보니까 6초간에 7발을 쏘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4발을 급작사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라고 생각되는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3발을 쏘고 그 다음에 혹시 저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가 아닐 수 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3발을 쏘았던 거죠. 이런 게 현장에서 유연하게 대처하고 과감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거기서 꼬레아우라
꼬리아오라 이렇게 3번을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잡히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체포된 장면이 나옵니다. 체포된 장면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이 체포된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굉장히 떳떳하고 또 아무 미련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 거사 후의 조치도 안중근 의사는 굉장히 치밀하게 해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안중근 의사는 거사 전에 편지를 썼습니다. 자기하고 우도순, 조도순 이 3사람이 연명으로 해서 대공공보라고 그게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한인신문입니다. 한인신문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상세한 건 안 쓰지만 거사를 할 계획이다. 그래서 이 거사할 계획인데 굉장히 운이 필요로 하다. 그래서 많은 걸 기도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편지를 써서 결국 이 거사가 실패를 해도 이와 같이 한국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했다는 걸 알리도록 하는 그런 거사 후의 일도 굉장히 신경을 썼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번 하얼빈 거사를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에서 입체적이고 조금 더 심층적으로 연구를 하면은 굉장히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한마디로 이번 거사가 오로지 대한민국을 위하여 미친 총잡이의 기적이라고 이렇게 단언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 유튜브에서는 이런 거사의 치밀한 계획성 플러스 안중근 의사의 굉장한 전략적인 그런 측면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